보수와 진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트래커 이동욱 기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반미, 신북 혹은 좌파 운동권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심지어 보수 일각에서는 5.18을 무슨 민중민주혁명이나 북한이 조종한 사태처럼 모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사의 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제가 현대사 연구자로서 4년 반 동안 5.18 조사위원회에서 샅샅이 검증한 팩트를 말씀드립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피 흘린 시민과 학생들이 외쳤던 본래의 정신은 친북이나 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국 이래 다져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군종 독재를 끝내어 국민에게 지도자를 직접 뽑을 권리를 돌려달라는 가장 순수한 의미의 반공 자유민주 친미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광주 도청 앞에 모인 시민들은 태극기를 들어 올리고 애국가를 부르며 국가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순수한 자유민주주의의 항쟁이 훗날 친북, 민중민주, 반미라는 엉뚱한 탈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 비극적인 변질의 역사는 5.18 직후에 벌어진 재야 운동권의 움직임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1980년 5.18이 계엄군의 진압으로 끝난 직후 현장에서 싸웠던 광주 시민과 학생 2,500여 명은 모조리 체포되어서 군사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학내 운동권 진영은 거대한 진공 상태가 발생합니다. 광주의 진짜 주역들이 감옥에 갇혀 입이 막혀 있는 동안에 감옥에 가지 않은 서울과 전국 각지 지하에서 움츠려 있던 재야 운동권 세력들, 이 거대한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동력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희생된 166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를 보면서 생긴 거대한 증오심, 그리고 그 복수심에 이 재야 운동권은 세련된 이념의 옷을 입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붙잡혀갔던 선배들에게 선배님들은 혁명투쟁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뒤로 조용히 물러가 주십시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저들의 핏값을 대신 받아내겠습니다. 그러면서 헤게모니를 장악한 겁니다. 그들이 들여온 것은 무엇입니까? CDR, NDR, PDR 뭐 이런 용어가 있었어요. 시민민주혁명론 또는 민족민주혁명론 또는 민중민주혁명론 뭐 이런 거죠. 이런 이론과 조직이 등장하고 이어서 학자들도 대거 또 여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구성체 논쟁 같은 게 벌어지고요. 저도 이 당시에 학교를 드나들어서 잘 알죠. 남미의 자극적인 비아 바르셀로나 혁명론이나 막스 레닌주의 그리고 급기야 북한의 주체 사상까지 가져와서 5.18 위에 더 씌웠던 겁니다. 학내는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었죠. 그냥 처음 들어보니 그럴듯하고 또 너도 나도 좌익 이론으로 무장하게 되고 5.18을 예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 5.18에 발생했던 피로 넘치는 잔인한 희생자들의 사진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피의 현장을 자신의 이념 선전 도구로 이용해서 조직 확산을 시킨 겁니다. 특히 이들은 계엄군의 진압을 미국이 방조하고 허가했다는 프레임을 짜서 1982년 부산 미 문화원 방화 사건, 대구 미 문화원 폭파 사건, 서울 미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반미 투쟁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작 광주의 순수한 희생자들은요,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었는데 밖에 남겨진 운동권 세력들이 5.18이라는 피해 유산을 징검다리 삼아서 대한민국 전체를 흔드는 친북, 반미, 좌경화의 도구로 삼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총학생회를 모두 석권해버렸죠. 이들이 훗날 80년대 학번 주체 사상파, 이른바 586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오늘날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보 정치권을 쥐락펴락하게 된 겁니다. 문화적으로는 80년대 중반이 되면 빨치산 수기들이 등장하고 리영희 교수의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을 예찬한 8억인과의 대화도 베스트셀러가 되죠. 민족주의 바람에 따라서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하면서 황석영 같은 작가들이 지금 보면 황당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책도 나옵니다. 당시의 시대적 모순은 진보뿐 아니라 보수 쪽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일어나서 87년 6월 항쟁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 저항의 큰 시작점은 5.18로 본 거죠. 그러니까 5.18은 1987년 6월 항쟁을 이끌어내고 국민에게 대통령 직선제를 찾아준 대한민국 모두의 소중한 자유민주주의의 자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좌파 운동권은 이 5.18을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독점하면서 친북, 반미의 이념적 무기로 오용합니다. 전라도의 정서가 오용합니다. 전라도의 정서가 동학혁명에서 시작한 듯이 모든 이런 식으로 더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죠. 5.18 가짜 유공자 음모론만큼이나 위험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수 우파는 이를 소화해내지 못한 채 음모론 뒤에 숨으면서 40년 넘게 진영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제 우리는 거짓 역사와 진영의 독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5.18의 본래 모습인 자유민주주의와 문민통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운동권이 더 쉬운 친북과 반미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직한 팩트 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한때 대통령 직속기구로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졌던,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까지 존속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국민대통합이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걸고 거의 315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정작 극단적인 갈등 국면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전형적인 표리부동한 정치적 레토릭의 결과물이었던 겁니다. 구체적인 권한도 없었고요. 팩트를 추적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는 실사구시적인 성찰과 의지도 없었고 오직 세금으로 관변 통합 행사를 여는 방식에 그쳤죠. 대표적인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한 것이 그때 뭐가 있었나요? 조사해서 진실을 알아야 할 대통합을 하든 말든 할 텐데 그저 언론이 보도하는 경악스러운 현장만 보다 만 거죠. 현대사는요, 팩트를 통해서 진실의 인양만이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5.18의 진실을 조사도 안 하고 살펴보지도 않고서는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진실의 편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저 이동욱 기자의 시선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